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부유하게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부자가 아닌데 이 부자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속도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속도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자본가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공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부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부자가 절대 안 돼요.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다 잘 사는 민족이에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우리가 근원적인 싹을 뽑을 수 있어요. 아셨죠? 뭐냐면 이 부자라는 속도전에 우리가 휘말려 있었던 거예요. 속도. 모든 게 다 속도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속도라는 게. 이게 다들 들으셨는 얘기겠지만 사실은 속도가 아니라 뭐다? 이거는 공간적인 문제예요. 공간적인 문제.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직선상의 속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달하려는 목표. 근데 속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목표 지점이 타겟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는 목표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 자본가라는 건 공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조화가 있어야 돼요. 조화로움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행복한 부자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요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건 요렇게 왔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으세요? 부자가 목표고 속도전을 했고 조화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경쟁밖에 없죠. 그렇죠? 경쟁밖에. 그러니까 돈을 벌었는데 사람이 없거나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버리거든요. 이해하시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나는 막 무능하고 막 환경도 그지 같고 막 뭐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매도하고 내 자식을 밖에 나가서 욕 뒤지게 하면서 막 자기는 털털한 사람 코스프레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짓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속도전에서. 왜냐하면 속도전은 우리가 독재 시절 때 자랐던 게 뭐예요? 경제개발 5개년 얘기. 밀어붙이는 거잖아. 밀어붙이면 생각을 못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선생님 말 안 듣고 다른 데 간 애들이잖아요. 배 안 탄 애들. 그렇죠? 원래는 쟤네들이 살아 돌아왔으면 퇴학당할 애들인데 다행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세상은 요 속도전에서 좀 나와야 되거든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나와야 돼요. 여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거 차를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막 오늘 진도 바쁘니까 잘 들어봐 이렇게 나가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뭐예요? 세뇌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라는 곳을 완충 공간을 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즘 고전 시간에 예술 얘기하거든요. 저기 서양 예술사 곰브리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 얘기를 제가 되게 중요시해요. 그렇죠? 네, 이 공간. 우리는 이 속도에서 공간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 시공이라 그러잖아요. 시공. 그렇죠? 네, 사실 역사는 허구예요. 시간적인 게 아니거든요. 공간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시간 연속, 시간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구라는 공간에서 사는 건데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느냐를 따지면 이런 거죠. 보세요. 속도전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계속 새로운 걸 사야 돼요. 아이폰 새로 나오면 계속 사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 세계의 테스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제품을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실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거. 그래서 우리가 속도전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대.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시속 20km, 예? 유럽이 시속 50km, 일본도 빨라요. 근데 일본은 좀 보수적이죠. 얘네가 7, 80km 된다면 우리나라는 200km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속도로는 거의 뭐 그랑프리급이야.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좋은 걸 개발했다. 그럼 여기서는 바로 나온대요, 그냥. 바로 나와요. 짝퉁의 왕국. 일단 짝퉁부터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짝퉁이다 우리나라 원종인 거 아시죠? 예. 속도에 휘말리니까 속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비 토플러의 미래의 불을 읽어본 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육은 시속 30km, 정치는 시속 60km, 기업은 시속 100km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제가 삶은 비자본가처럼 투자는 자본가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속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 개화는 쓰기 시작한 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언제부터 쓰여졌을까요? 수천 년 됐어요, 이거.
근데 지금 수천 년 동안 쓰던 거 지금 우리 쓰고 있죠. 바뀐 거 있나요? 오히려 옛날 게 더 좋아요. 맞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건 좀 편리해졌죠. 그때는 석탄으로 끓였겠지만. 하지만 약간의 편리함이 있을 뿐, 이것들은 사실 옛날로 갈수록 더 비싸고 고급스럽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쓰는 아이폰도 지금 5년, 갤럭시 폰도 5년 됐는데, 보통 이거 제가 2일 때문에 이걸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 삶은 19세기예요. 진짜로요. 제 삶은 19세기인데 시골 촌구석에서. 예. 어저께도 난로 떼고 왔습니다. 예. 복도에서는. 자, 그리고 또 하나. 타샤의 정원이라는 책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정원. 2만 에이커에다가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정확하게 몇 세기 산다? 18세기. 18세기를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옷 만들고 다 하고 다 해요. 그래도 풍요롭게 살다 죽었습니다. 삶은 자기가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공간. 속도가 아니라니까. 그냥, 이 친구는 패딩을 입고 왔지만 나는 두루마기를 입고 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눈치가 보여서 그렇지. 근데 내가 두루마리를 입고 다닐 정도의 내가 깡따구가 있어야지, 멘탈이 있어야 되지. 누가 뭐라 그러든, 그쵸? 근데 가끔 그런 미친놈들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 차림새는 정확하게 저희 누님이 제가 청바지, 거의 잠옷바람으로 나가던 걸 머리채를 자꾸 들어와가지고 입혀놓은 겁니다. 예. 예. 너는 어떻게 사람들 앞에 가는데 이렇게 입고 가냐고 하도 난리를 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혀놓은 건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볼만 해주죠, 그냥. 그쵸? 그래요? 자, 이 옷도 이게 지금 폴로인데 정말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12년 전에 산 겁니다. 예, 12년 전에. 이건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거 신발도 이 옷도 지금 우리 형이 작업복으로 입던 건데 입고 나온 거예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쵸? 사람 같잖아, 그냥. 그쵸? 사람 같잖아.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몇 세기를 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21세기를 사셔도 되고, 24세기를 사셔도 돼요. 그쵸? 네, 그럼 더 힘들겠죠? 과거로 보면.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속도에 맞추려고 그러는 게 뭐다?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자꾸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쵸?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차예요? 도구예요? 둘 다 중요하지만 차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 알맹이가. 뭐냐면 이건 그렇게 비싼 거다, 몇십만 원짜리를. 근데 차는 싸구려를 마신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속도전에 휘말리면은 여러분들 속도를 멈추셔야 돼요. 그냥 딱 멈춰야 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뭘 하려면 이거 멈춰야 돼요. 즉, 보세요. 돈을 버는 행위는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투자하고 하는 행위는 30이에요. 자연계의 법칙이죠. 8대2나 7대3처럼 30이 어차피 20일 수도 있어요. 그럼 80이나 70은 뭐다? 이건 삶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삶. 그렇죠? 근데 투자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건 시간적인 문제고 속도의 문제고 얘 삶은 뭐예요? 공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저 예술 공부할 시간에 예술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우리가 예술 그러면 자, 새로 오신 분 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 자, 그림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그쵸? 네. 좋아할 수가 없지. 뭐, 그림 볼 시간이 어딨어. 그쵸? 그럼 조각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할 일 없지. 나도 안 좋아해요. 그 공간에 대해서 어때요? 공간. 내가 살아가는 공간. 뭐 어떤 건축물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쵸?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가 예술 그러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그냥 그림이잖아. 그림. 그쵸? 그쵸? 제일 가까운, 사실은 우리한테 제일 먼 건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술 그러면 다 그림 생각하잖아. 근데 곰브리치의 서양 예술사를 보면은 60%가 다 건축 얘기예요. 공간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야. 공간 속을 채우는 게 그림이고 조각이야. 근데 조각은 여러분들 건물 다니시고 저 포스코 센터나 이런 데 가시면 알겠지만 흔해요. 조형물들이 흔해요. 조각품들은 흔하다고. 우리가 제일 보기 힘든 건 사실은 뭐다?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은 갤러리 가서 봐야 돼. 그쵸?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부자가 되려면 이 70%를 해결해야 돼요. 삶 속에 공간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하나 하면은 내 공간이 너무 풍요로워지고 다른 데 돈 안 써도 돼요. 그쵸? 그 대안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것도 그냥. 그쵸? 모든 내 패션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공간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 안 하고 속도전에 뛰어들잖아요? 무조건 말려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말려요.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걸 얘기했죠, 제가. 뭐 투자는 삶이다. 지랄 예명하면서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투자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2,000명을 만났는데 2,000명 이상을 만났는데 이게 하나도 안 돼 있어, 이게. 나는 원래 요거에만 집중하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로요. 그러니까 어때? 돈이 모여요, 그냥.
항상 돈이 뭐예요, 이렇게. 돈이 어디 나가지를 않아요. 막 알바에서 100만 원을 벌어도 어느 순간 1000만 원, 2000만 원이 돼 있어, 그냥. 이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굳이 이 속도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작업하는 친구들이 막 직장 가가지고 고액연봉 받으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이거 하는 사람이 그걸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땅을 사라 뭐 사라 뭐 보험을 가입해라 필요가 없어. 그렇죠? 거기다 내가 금융맨인데 무슨 보험을 그래가지고 이걸 했죠. 그런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거 하던 내가 갑자기 이거는 왜 갑자기 손을 댔을까요? 그거는 주변 정황 때문에 그러죠. 나는 괜찮은데 내 부모는 어쨌든 부모님들이 이걸 등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쵸? 요게 필요해. 그게 속도전이잖아. 근데 이 속도는 간단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야. 교육, 정치, 기업 중에서 뭐가 제일 빨라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제일 빨라. 여기 투자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 돈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속도전은 얘네한테 맡기면 돼요. 기업은 저보다 훨씬 똑똑한 애들, 훨씬 빠른 애들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굳이 나까지 여기 들어가서 왜 그 짓을 하냐는 얘기야. 그러면 회사를 다닌데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거랑 월급을 받고 이런 것은 공간적인 문제야. 내 가족들과 당장 뭔가를 써야 되고 그치 시드머니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기업 자체의 커다란 움직임은 세계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여러분들. 속도가. 그쵸?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하마스 전쟁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현대전이라고. 현대전은 곧 무슨 전쟁이다? 경제전이라고 그래요. 즉 속도전이에요. 무슨 말씀이? 과거에는 여러분 전쟁하려고 그러면 100만 대군을 모으는 데만 1년, 2년 걸려. 집결해가지고 또 세 숫자 세는데 1년 걸려. 그래서 한번 출정하려고 딱 3년 걸려요. 그러니까 적들이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 토방 쌓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100만 대군이 물려와도 연개소문이 그거 다 처리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놈들 3년 있다 올 거니까 여기다 방투 쌓고 오면 터뜨려버리자고 이런 거 다 되는 거야. 지금 그거 안 돼. 지금은요. 무슨 말씀? 장관교 놓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들. 지금 기업은 속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배운다라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농담에 정말 이걸 정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삶을 먼저 이 공간에 대한 수준을 확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00명을 지금 이상을 상담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고전 공부하겠어요? 고전은 속도를 공간으로 만드는데 최고의 텍스트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쵸, 최동 선생님? 네. 공간으로 많이 전환하셨나요? 네.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속도전에 휘말려서 결국 자기 자신 황폐화시켜요, 여러분들. 이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만약 이렇게 해서 만약 사람 돈을 벌고 거기 보니까 막 내 거 보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 보니까 막 그 실시간 참여자가 벌써 뭐 1000명이 넘어가. 와, 그래서 야, 이제 돈 이렇게 벌어야 되는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이러면. 속도전에 휘말려서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 다른 사람들 하던 말도 상관없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라니까. 그러면 속도가 중요하지 않냐? 이거는 다 휩쓸려 가잖아. 그러면 휩쓸려 가는 곳에 뭘 던진다? 자본을 투하하는 거, 인베스팅 하는 거예요. 그쵸?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될 건 뭐야? 같이 차도 마시고 서로 얘기도 하고 답사도 가고 고전도 같이 공부하고 서로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 속도전에 휘말리니까 투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냥 유튜브에서는 제가 공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전 시간에서 이 투자 모임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근데 문제는 이거 알려드리면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다 뻔한 얘기잖아, 그쵸? 예. 근데 이거 알려주잖아요? 그 인기가 많아요. 어저께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제가 실시간을 보통 하면은, 조회수가 1000명 올라가는데 한 일주일 걸려요. 근데 어저께는 4시간 만에 1700명에 도달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진 바꿨거든. 속도전을 보여준 거야, 내가 일부러. 근데 거기다 자극적인 멘트만 더 집어넣잖아? 10,000명 금방 올라가요. 이렇게 쉬워. 대중은 이렇게 움직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나서 얼치기로 들어왔다가 구독자도 올라가요. 그렇게 쉬워. 그리고 6년 동안 그 짓을 안 한 거야, 일부러. 까만 바탕에다가 그냥 제목만 띡띡 그냥 뻔한 제목 올리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4시간 만에 일주일을 벌었다니까? 속도전 얼마나 빨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구조가 들어오셔야 돼. 이 구조가 들어오셔야 돼. 일부러 제가 원래 저는 이렇게 구조화 시킨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강의니까 제가 할 수 있게 구조화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쵸? 예, 부자가 목표가 되시면 속도전에 휘말리고 속도전에 휘말리면 뭐 경쟁해야 되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돈이 이 속도전은 뭐냐면 말씀드려요. 100m 계주를 하면은 목표가 있는 거잖아. 이게 부자야. 근데 자본가라는 건 뭐예요? 자본가라는 건 목표가 없어.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달리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천천히 달려야 돼. 마라톤과 100m 계주의 차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본가들의 목표는 뭐다? 자, 보세요. 제가 결론을 하나 내려드릴게요. 지금 세상이 어렵다 그러죠? 그쵸? 어렵죠? 자, 99%의 대중은 생각을 해요. 생각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의 사람들은요, 무조건 액션을 취해요. 그쵸?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 전 세계의 이 안 좋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생각을 하는 건데 무슨 생각?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1%들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지금 시대처럼 풍요롭고 쓰레기 버리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환경 변화나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 다름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눈 가리고 귀 닫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역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는 간에 흘러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은 공간적인 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원룸에 산다고 궁상 떨지 말고 이런 거라도 하나 우리가 차려서 뭔가 궁상을 탈피하는 거야. 그쵸? 예, 탈피하는 거야. 삶에서. 근데 속도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아니, KTX 타면 내가 속도 조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속도에 우리가 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거를 자꾸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투기를 하고 속도전에 휘말려 버리면은 투자를 못 해요, 여러분들. 투자를 못 하고 우리가 전혀 거기 인류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총체적인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고 투자를 해나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얄팍해서 이게 잘 안 돼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의 제 삶의 어떤 19세기 방식의 18세기 방식의 삶을 제가 지금 고수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제가 춤을 추는 이 변동성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라고요. 그렇죠? 원칙을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것, 돈을 번다는 것은 여러분들 꼭 이 속도를 휘말리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 먼저 세팅을 하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 자꾸 어떻게 될까 뭐 핵전쟁이 일어날까 뭐 많죠. 지금 뭐 두려움이 뭐세요 하고 다 설문을 해보면 뭐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 그다음에 뭐 쓰나미가 올 것 같아요. 아시죠, 여러분? 뭐 북극 얼음이 녹으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땅덩어리가 좁아지겠지. 그럼 미래선형 호난 되는 거지 뭐 그냥 그렇죠? 쓰나미가 밀려올 것 같아요. 뭐 경제 공황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지 뭐 국제회담 나가실 거야? 뭐 기후변화 어떻게 뭐 하나님하고 뭐 대화라도 나누실 거야?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결되지 않는 건 걱정해도 소용없고 해결될 수 있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달라이라마가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한다? 싹 무시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뉴스를 보지 마세요, 그냥. 네. 기후변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적응해야 돼, 그냥. 그거 자꾸 생각하고 막 그 걱정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투자자들은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뭔가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젊은 친구하고도 막 한바탕을 했어요, 제가. 하도 우리 친구가 지금 아니 그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꽉 막혀 있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고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 전 세계적 현상이잖아요. 지금 중국도 결혼 안 하잖아요. 인구 감소가 지금 팍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 뭐 근데 중국은 정책 자체가 중국다워. 우리는 뭐 돈 주고 뭐 이런 문제잖아. 거기는 뭐라 하더라, 뭐 두 쌍이 결혼을 하면은 뭐 인류대학을 그냥 진학시켜주고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대륙 기질이야.
이 정도 사이즈 돼줘야 돼. 우리나라 만약에, 자, 2명 나오면 서울대 그냥 보내줄게. 그럼 바로 그냥 2명 자, 근데,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경제 자체가 속도전이라는 말이야, 속도전.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아니야.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편해서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교육받아온 현실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경제 문제를 따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부모 세대가 더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어려웠어요. 물론 기회도 많았지만 기회라는 것은 볼 수 있고 인프라가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때 20대 아버지가 20대 때는 편의점이 있었어? 알바할 때도 없어. 어디 머슴할 때도 없어. 그때는 서울대 연구대를 들어가는 이유가 딱 하나야. 서울대 연구대도 아니야. 한양대는 뭐 그때 전수학교고 서울대 정도 들어가 줘야 과외를 할 수가 있어. 남의 집에서. 그래서 그걸 학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 수준으로 서울대 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더 어려웠던 시대야. 근데 더 많이 싸질리잖아. 실제로 아시잖아요. 경제 후진국으로 갈수록 애를 더 많이 낳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때문에 애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그래요.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것도 기본 교육만 높아진 거예요. 그냥 땡처리 교육반.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 사는 걸 배운 게 아니라 경쟁 체제를 배운 그 결과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얘랑 나랑 살아서 협력해가지고 뭔가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살아야 되는데 너랑 나랑 경쟁을 해야 돼, 결혼을 해서도. 네 건 내 거, 나는 내 거고 우린 둘이 경쟁, 이게 못 살지. 못 살아요, 여러분들. 벌써 앞이 캄캄한 거야. 저는 국가에서 이렇게 뭐 제도적인 방안을 내놓는 거 보면 배꼽 잡고 웃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봐봐, 뭐 한 가정 한 자녀 정책하다가 지금 뭐 자꾸 인구수 늘리니까 뭐 돈 준다 그러고 어디 강원도에서 애 둘이면 뭐 1,000만 원 준다 그러고 1억 준다는 데도 있대. 집 준다 그러고 막.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거잖아. 아직도 이 멍청이들이. 근데 간단해요. 교육을 바꾸면 돼요. 교육을. 근데 교육 못 바꾸죠. 자, 보세요. 선생님들이 우리 한 반에 6, 70명씩 때려붙고 그것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눴던 게 불과 20년, 30년 전이에요. 맞죠? 이때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외국은 10명 안팎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의 퀄리티가 높고 굉장히 좋다. 지금 한 반에 3명도 안 돼. 근데 그때 교육보다 더 안 좋아졌어. 퀄리티가 더 좋아졌어. 그때가 퀄리티가 더 좋아, 내가 생각에는. 그 핑계만 많은 거야. 선생님들의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애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들의 정신의 문제고 멘탈의 문제고 부모님들의 정신과 멘탈의 문제지. 그때는 부모들이 간섭을 안 했어. 그러니까 더 좋은 거야. 오히려 선생님들이 애들 패도 안 많아. 물론 거기서 불협화음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했어요. 60, 10명 되고. 근데 지금은 부모들이 감나라 배니까 지금 3명 놓고 가르치는데 제가 갈 때마다 사인을 해야 돼요. 아버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럼 뭔지 아세요? 허가 받는 거야 다. 이게 무슨 교육이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사인하시고 애 죽이지 않을 정도로만 패시면 돼요.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가가지고. 근데 어떻게 얼굴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다음날부터 선생님이 나를 보고 되게 편안해 하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아니 갈 때마다 사인을 해야 돼요. 아버님 요번에 요거 해야 되는데 사인해 주세요. 옛날 사인이 어딨어. 그런 게 대충 그냥 가는 거지. 그쵸? 선생님의 이 가르치는 사람의 자율 보장이 인정돼야 되는데 전부 사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공무원으로 전락을 다 해버려가지고요. 교육의 퀄리티라는 건 자율성이에요, 여러분들. 자율성. 그리고 그게 아이들에게도 전달돼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보는 선생님들의 아이들이 무시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그냥 대놓고 무시하지. 그 애들이요, 국민학생들 노는 거 보니까 선생 얘기하는, 우리도 뭐 담탱이니 뭐니 얘기했지만, 우리 때는 그래도 그게 좀, 이 룰이 있어서 선생님 무서운 줄 알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대놓고 얘기해요. 지랄하네, 이래요, 그냥. 아, 내 그거 듣고, 이 뭔 개짓이야, 이거. 이렇게 가가지고 그 새끼를 갖다. 근데 이게 부모 문제거든요. 학교 문제고, 전체적인,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을 바꾸면 돼요, 그냥. 교육을 바꾸는 건, 저는 간단해요. 저한테 만약에, 뭐, 제가 교육을 잘 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커리큘럼 자체가 그래요.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왜 그러냐? 부모가 자꾸 속도전으로 아이를 조지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의 시속 30km가 너무 따분한 거야. 자기는 유튜브나 네이버에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오는 건데 선생님이 그걸 40분 동안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애가 미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과정에서의 어떤 거를 산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속도전에 휘말려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선생님이 열받고 귀찮고 따분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게 누구 문제야? 애들 문제야? 선생님 문제야? 부모 문제야? 이 삼각형이
삼각형의 트라이앵글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오히려 이게 저거 그럴수록 어떻게 하면 이게 점점 강화돼요. 이 삼각형이. 서로 속도전이라는 거는 서로를 정말 피곤하게 만들어요. 시대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은 다 귀족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 돈 없다고 해서 귀족들이 다 잘 산 게 아니에요. 귀족들이 못 살아도 우리도 못 살아도 양반 적으면 양반이 못 살아가지고 양반 팔잖아. 귀족은 귀족이야. 귀족은 돈이 없어도 귀족다운 풍모가 있는 거야. 맞죠? 그게 돈과 관계가 없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양반의 그 기질과 매너를 가르쳐요. 나쁜 놈들도 많지만 그렇죠? 나빠도 매너가 있는 거야. 그 매너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대중교육에 매너가 있다 없다. 매너가 다른 경제에서 주어야 되는 무슨 매너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매너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도 사이코패스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돈의 유무를 떠나서 귀족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거 보세요. 차 한 편에 한 20만 원 한다고 칩시다. 2달을 마셔요. 그럼 한 편당 하루에 6g 마시면 하루에 커피값도 안 나와. 4,000원이야. 4,000원, 5,000원짜리를 4명이서 풍요롭게 마실 수 있어. 이게 왜 비싸? 하나도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그쵸? 커피는 6,000원짜리, 5,000원짜리 마시면서 이거 비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귀족 교육의 첫 번째가 뭐다? 예, 삶에 대한 교육이에요. 고전 교육이에요. 예술 교육이고 문학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할 게 있다 없다? 없어. 빨리 가는 애들한테 돈을 실어주면 되는 문제야. 그러면 균형이 맞아요. 속도도 잡을 수 있고, 그쵸? 삶도 잡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15세기를 살아도 되고 10세기를 살아도 되고 가능하면 원시 시대를 살고 싶어. 일부 다처제. 얼마나 좋아, 그쵸? 죄송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굳이 현대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대충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자유로운 인간이다. 대신 속도는 따라가는데 굉장히 쉽다. 서로 속도전하려는 놈이 내 주변에 널려있다. 그럼 내 친구 중에 똘똘한 속도를 벌이는 애한테 그냥 주면 된다. 이익을 나누면 된다. 이게 투자야 자본가들의 기본 마인드예요. 대신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그쵸? 가치를 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아니 근데 왜 자꾸 이 30밖에 안 되는 것에 온 인생을 다 꼬라박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적당히 하세요.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너무 속도전.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옆에 사람 보는 순간 불행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배고파는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제가 멘토링 시간이나 뭐 직접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피드백 해드리고 하면서 어때? 쉽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어쩔 수 없지만 또 올라갈 때는 어때요? 시세를 팍팍 내고 하면서 가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 생각인데 지금은 어떤 이 속도전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중국도 사실은 다 베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또 철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포스코가 철강만 팔아먹으려고 앞으로 그러면 망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럼 포스코도 업종을 계속 다각화시켜야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포스코가 갖고 있는 산업이라는 게 철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산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이 속도전은 어떻게 통하느냐가 문제예요. 영국도 이미 다 말아먹었어요. 영국이 지금 매달리는 게 뭐다? AI예요. AI. 영국이 매달리는 거. AI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반도체 설계해서 갖고 있고 막 그런 다 AI인데 문제는 AI라는 것은 누가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은 탈유럽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대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엮인 사람들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한국전쟁까지 있죠? 식민지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 2번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공조를 해야 된다는 세계적인 연결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붕괴돼요. 왜냐면 3세대가 오면서 이제 사라졌어요. 이게 다. 전쟁은 늘 잊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인데 근데 이제 전쟁은 앞으로 지금까지 옛날에는 원시 19세기 이전에는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무기 전쟁이었죠. 근데 지금은 경제 전쟁이기 때문에 이 경제 전쟁이 어떻게 가속화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탈민족화, 탈국가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더 급속하게 진행될 거예요. 젊은 친구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제보다 아래인 젊은 친구들한테는 국가 간이라든지 민족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자신들이 어떻게 개성 있게 살아갈 거라는 게 이미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기업에 어떻게 반영될지. 중요한 건 모든 것들이 다 와해가 돼도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이라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도 좋고 금도 좋고 은도 좋고 다 좋은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속도에서 가장 민감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하고 살아가는 걸 좀 집중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지 않는 이상.
아셨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아직 우리가 하나의 구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고 여기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느냐를 투자자들은 느껴야 돼요. 이 구간에 그러니까 모르는 자 보세요. 느껴야 돼. 제가 5년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했는데 이 5년 동안 들리던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세요. 제가 기업도 계속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강조할 때 사라는 얘기인지 몰랐대요. 왜 강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내 거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전체적인 구조가 안 들어오면은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도 이게 이 지금의 코스피나 코스닥 구간도 이 움직임을 잘 보시면 그게 느껴진단 말이죠. 아셨죠? 근데 저도 아직은 그 과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어때요? 느껴지겠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또 뭐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지금은 뭐다? 아직은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좀 그리고 저 어쨌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거야. 뉴스는 선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국 기업은 주주 친화 정책을 피지 않아서 미국 기업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전문가적인 식견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쾌재를 불렀죠. 돌돌 빠지는구나 이제 애들이. 그렇죠? 네, 무슨 소리냐면 제가 IMF 때부터 지금까지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빠지면 어떻게 해? 내가 말씀드렸죠. 주식이 왜 올라? 네가 팔았으니까. 그렇죠? 주식이 왜 떨어져? 네가 샀으니까. 이게 모든 기본적인 룰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걔네들이 빨리 팔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은 무슨 죄가 있어? 그렇죠? 몰라서 그러는 건데. 몰라서 그러는 건데. 주주 친화 정책이 미국이 좋을까? 여러분. 다단계, 불법 다단계 같은 거 있잖아. 다 원조가 미국이에요, 여러분들. 유럽, 미국, 서양 서구야 이란 말이야. 그리고 온갖 부패 원상이에요. 모기지 쇼크. 미국이야, 미국발이야. 우리나라 IMF는 게임도 안 돼, 그렇죠? 다 미국이에요. 무슨 주주 친화 정책이 기업에 있어,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올라가면 좋은 거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뭔가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한 특정 기업을 조지면서 자꾸 우리나라 기업은 그렇다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기업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나 모든 것들도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역학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것들이 차면 기울고 계속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되고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미국 가야 되겠다 생각해. 그러니까 내 친척도 전화해가지고 지금 테슬라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계속 물어보면 나한테 혼나니까 뭐라 그래? 테슬라를 자꾸 누가 산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네가 산다 그러지? 네가 산다 그러잖아. 왜냐면 하도 제가 지랄을 빼니까. 그렇죠? 테슬라가 세상을 변하게 만든대요. 그래.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속도전에 다 휘말린 거야. 지도 벌써 속도전에 밀렸잖아. 그렇죠? 휘말린 거잖아. 얼마나 바보 같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사는 것만 똑바로 살고 아이들한테 제발 부탁인데 엄치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서로 잘 그렇죠? 한 세상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돈도 벌고 좋은 문화도 만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